자, 한 사람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이 푸념 섞인 소리가 지금 문재인에게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문재인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고, 자,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자화자찬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지난달 19일 고용 상황에 대해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9만 7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에 26만여 명, 그리고 3월에 25만여 명, 4월에 17만여 명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가 획기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문제는 어제였던 3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말한 미중 무역 갈등과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 그리고 기업들과 가계의 경제 심리 악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요. 자, 2주 전에는 경기가 좋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불과 2주 후에는 경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고,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문재인의 발언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자,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신다면서 장외투쟁을 끝낸 자유한국당을 향해 또다시 조속히 국회에 복귀하라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경제 지표를 필요한 곳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과 함께, 자, 문재인이 들고 있는 A4 용지 글을 대체 누가 써주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도무지 헷갈리는 발언이 이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자, 어제였던 지난 3일 문재인은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는데요. 자, 이날 만남이 끝난 직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 문 대통령과 세너헨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그간 대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사실은 시애비는 물론 시애미 그리고 며느리의 손자까지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자, 하지만 이날 문재인은 세너헨 대행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명확히 했고 청와대 브리핑도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걸까요? 자, 대통령의 말은 특히 국가 정책과 기조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한다면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자,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상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문재인의 말을 믿는 국가가 있을지 또는 문재인의 말을 믿는 국민이 있을지, 자, 궁금해집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그 어느 곳보다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자, PK는 이른바 민주당 동진 정책의 교두보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자, 국정 동력의 주요 기반이기도 한데, 자, 만약 내년 총선에서 이곳이 무너질 경우 탄핵 정국을 발판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조성한 여권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 바람이 한 번에 무너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이 PK 지역의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데요. 자, 경제 파탄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자, 내년 총선에서 묻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듯합니다. 자,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는 정당 지지율이 그 방증이기도 한데요. 자,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PK에서 민주당의 완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계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3일 발표한 5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PK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PK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8.7% 대비 5.3%포인트나 하락한 33.4%를 기록했습니다. PK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시 경제 파탄을 꼽고 있었는데요. PK 지역 경제 기반인 조선업과 사회간접자본 SOC 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침체기에 접어든 까닭에 정부 여당을 향한 지역 민심의 불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권의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랴부랴 SOC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을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지역 경제는 파탄 수준이다라며 현 정부 내에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게 민심 이탈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에 연루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만 해도 김 지사에 대한 경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그럼 그렇지라며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며 그 일로 인해 지역 현안도 제대로 못 돌보지 않았나, 내년 총선에서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내년 총선이 치러지면 민심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우파 정당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미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최근 민주당 PK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지역구로 복귀한 부산 진구갑 출신의 김영춘 의원은 연일 동남권 관문공항 대국민 보고대회와 이와 관련한 당원 토론회, 국회 수소경제포럼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면서 지역 활동의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PK 지자체장들이 동남권 신공항 군불대기를 지속하는 것도 민심사수를 위한 공수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당선 직후부터 김해공항 확장한 백지화 및 동남권 신공항을 주장했죠. 일각에서는 이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는데 PK 지자체장들은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세계로 나가는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월 지역별 예산정책 투어를 경남 창원에서 처음 시작한 것을 두고도 PK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지나친 낙관도 또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임기 초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우파 일각에서는 이러다 진짜 개헌 저지선까지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팽배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는 상황이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제발 문정권이 나라를 말아 처먹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탄핵의 주역, 탄핵의 1등 공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승민이란 이름 앞에 탄핵의 주역, 탄핵의 1등 공신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요. 탄핵 정국 당시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편향된 보도를 남발했던 언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해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 외에도 수많은 우파 진영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갔던 의원들 중 일부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지만 유승민은 그대로 바른정당에 남아 대선 후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우파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바로 지난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경험했듯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주요 접전지에 기호 3번을 단 후보를 낸다면 자연스레 표는 갈리게 될 것이고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도 지금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승민의 발언을 그대로 워딩하면 이렇습니다. 유승민은 어제 경북대에서 강연을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저는 동구을을 떠나본 적이 없고 어려운 길로 간다며 절대 손쉬운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존나 멋있는 척을 한 뒤 제게 동구을은 어려운 지역이다. 저를 4번이나 뽑아준 대구 시민께 정당이든 지역구든 쉽고 편안한 곳을 찾는 정치를 하지 않고 제일 어려운 길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승민의 발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유승민은 이 길을 어려운 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총선이 10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유승민이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를 둘러싼 지역구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승민은 탄핵 정국 때 옛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대구 경북 TK 지역은 물론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란 꼬리표가 붙었었고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일부에선 유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총선에 대구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같지도 않은 이른바 보수개혁을 내걸고 대구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번 더 신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신이 선택한 탄핵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에 대한 신임을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뜻대로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본인이 선택한 이른바 개혁 보수의 길과 탄핵의 길에 정당성을 얻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부정 여론이 다수였는데요. 우선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재영님은 대구 동구에서 4번이나 너를 뽑아준 것은 보수 정당의 내부에서 불지르고 네 키워준 사람에게 등에 칼 꽂고 배신하라고 키워준 게 아니다. 배은망덕한 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줄 테니 동구에 나와라. 사실 어디 갈 데도 없지만 네 정치 생명 끊어줄게 라고 유승민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다음 최철민 님은 지역구 민심이 지난 총선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할 걸세라며 지역 민심을 전하셨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영조 님께서 잘 생각했구마. 대구 동구를 유권자들이 확 디비뿔라고 기다리고 있다. 퍼뜩 오소라는 글이 있었고요. 다음 홍인용 님께서도 박근혜가 뭘 잘못해서 탄핵이냐. 돈 한 푼 안 먹었다.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없다. 최순실이 불법했으니 공범이다. 탄핵시키고 국민 경제가 더 나빠졌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에서도 유승민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댓글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 아마도 추측컨대 유승민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한다면 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가면서 유승민 물러가라고 할 시민들이 차고 넘칠 듯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세월호 막말로 두문불출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차 전 의원은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무려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1천만 원짜리 연리 15%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이 순간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차 의원은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며 내가 머리 조아린다고 그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 내가 몸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라면서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추측컨대 차 의원이 말한 내가 몸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라고 한 부분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한 서운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한국당이 이른바 여당과 언론이 씌워놓은 막말 프레임에 철저히 걸려든 모양새입니다. 마치 무슨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물고 늘어질 게 있으면 여지없이 막말 프레임으로 엮고는 하는데요. 여기에 언론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지요. 예전 같으면 누구누구의 발언 논란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을 테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거의 모든 사안에 누구누구의 막말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 프레임에 한국당이 자당 의원들 징계하는 등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바른 소리를 할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물론 일종의 공인으로서 본인의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당과 언론이 막말이라면 무조건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당부하는데 그게 막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기사를 통해 막말이라고 니네가 먼저 정의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대 uk공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